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더마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나요? 네, JHJ님이 네, 와, 첫 JB타임이에요. 두근두근. 오 처음이시구나. 위층 누수 때문에 피난짐 싸면서 듣고 있어요. 와, 위층에 누수가 있었다고요? 네, 어제가 좀 추워가지고 그러셨나 봐요. 어이구, 그래도 어떻게 야, 피난짐을 싸면서 야. JB타임을 들어주시다니. 위층에서 누수 났으면 그 큰 공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슬픈 아침이지만 그래도 JB타임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JB타임을 또 이게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다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김승찬님은 회사 출동 JB타임 출석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뉴뉴 아빠님은 드디어 실시간으로 듣네요. 감격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어유, 저희가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 네. 시선 집중부터 쭉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요님, 시선 집중과 JB타임의 숨은 홍보대사님이시죠? 여기요님이 촌철이라고 인사해주시면서 우리 머털님 오늘 헤어가 깔끔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이별한 것도 다 아시니까요. 네.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최소한의 응원입니다. 꼭 해주세요라고 또 전도 멘트를 남겨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똥만님이랑 라디오 헤드 이런 님들, 그러니까 라디오 헤드님 등이 왜 뒷배경이 바뀌었냐고 이렇게 좀 댓글 달아주시는데 약간의 카메라가 별로 이게 궁합이 안 맞는다라는 제작진의 판단에 따라서 일단 한번 치워봤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아 예리하시네요, 모두. 이게. 네, 그리고 저 복장부 잘못된 거 없죠? 복장불량 아니죠? DIK님이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시다. 그리고 50만 구독 빨리 넘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좀 주변에 좀 널리 좀 전파 좀 해주세요. 빨리 넘어야죠. 네. 네, 이석기님이 아 우리 제이비 이발했다고 MBC에서 하셨다고. 엊그제 군에 입었어요. 네, 알려주셨고요. 네. 자, 잘 깎아요. 정말로.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벤트를 하나 진행 중이잖아요. 네. 목요일에 신박한 시사사전 코너지기인 정치철학자 김만건 박사님의 새 책 네. 새로운 가난이 온다. 네. 제목이 새로운 가난이 온다고요. 네. 해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책을 매일 4분씩 총 20분께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도 신청을 받을 거예요. 네. 신청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시선집중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네. 자유 게시판에 네. 내가 이 책을 왜 받아야 하는지 네. 명쾌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가난이 싫어서 꼭 읽어봐야겠다. 그렇게 짧게 보내주시는 분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다 진짜 진심을 담아서 네,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네. 이걸 고르는 저희 PD 머리에 쥐가 나고 있다는. 네. 그걸 좀 한번 모아서 김만건 박사께 전달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아, 네, 그럴 그죠? 것 같아요. 아, 기념부 전달했거든요. 김만건 박사께 홈페이지로 알려주세요. 들어오서 보시라고. 아, 그걸 보실 수가 없습니다. 비밀글이어가지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그러면 모아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다. 네, 아무튼 새로운 가난이 온다. 이게 지금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가난과 분배 문제에 대한 거거든요. 작년에 왜 벼락거지라는 말도 생겼고 그러게요. 요즘에 시대가 변하면서 또 다른 가난의 개념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지도 아닌 거지라고 하는 말은 많이 유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휴. 그래서인가 본인의 사연을 좀 이렇게 상황과 사연을 적어주시면서 읽고 싶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신청 받습니다. 오늘도 4분 픽할 생각이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AS 타임으로 넘어갈까요? 네, AS 타임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 세계에서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바로 반기를 들었다. 네. 이 뉴스를 짧게 전했잖아요. 4시간 만에. 네. 네, 김현찬님, 홍남기도 그렇고 이낙연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네요. 일이나 제대로 하지. 애구 해주셨고요. 네. 이성과 감성님, 홍통령, 고동아님, 네. 야권 대선 후보 하나 추가요. 송호가님, 나라 국간지기로 이해는 하는데 국민의 어려움 아십니까? 본인만 애국자세요? 네. 산들님, 네. 제발 원팀으로 갑시다. 한시가 급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언성님, 예. 선별 지급 잘 됐나요?
일이 선별할 바엔 보편으로 한 번 더 주는 게 날 뻔했어요. 샌디 유님, 복지는 보편으로 하고 네. 재정은 선별로 하면 되잖아. 신토박님, K-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적극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는 필수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시선 집중이나 JB타임에서 손실보상제를 아주 그 힘있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죠. 오늘은 가급적 자제하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아하. 영업손실보상제를 도입을 하면 일석삼조가 돼요. 그러면 선별 논란이 없어져요. 그죠? 네. 그건 그 손실을 본 만큼 보상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상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더 이상 그러니까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보상을 하면 지원만 하면 되니까 보편으로 하면 돼요. 그잖아요. 그러면 손실보상을 해주면 방역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했으니까 방역도 잡을 수 있어. 일석삼조잖아요. 그잖아요. 왜 안 해 도대체? 왜 안 하냐고. 네. 입만 할래요. 내고 계시네요. 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좀 전에 3부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유상범 의원 각각 연결을 해서 사법농단 판사에 탄핵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들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왜 그런데요? 아이디가 이거예요. 네네. 닉네임이 그 사람이 왜 그런데요? 네. 이제 와서 뭔 탄핵이냐? 진작에 했어야지. 질질 끌다 퇴임하려니까 탄핵이냐? 혼내켜 주셨고 네. 빅토리아 홍님은 임성근 판사 국회에서 탄핵당하는데 의의가 있다. 헌재가 될지 말지보다 국회에서 탄핵당하는데 일단 의의가 있다 해주셨고요. 판사 탄핵 소추가 만약에 가결된다면 그건 사상 처음이죠. 그죠? 네. 음. 그리고 썬제주님 역시 국민의힘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알턴이 빼주는 꼴이 될걸? 김명수 탄핵 찬성 해주셨고요. 네. 별별이님은 아이고 못 이기는 척 김명수 탄핵 받아요 해주셨고요. 어제 댓글도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서비님이신가? 서비님. 네. 판사도 동일체 원칙인가요? 네. 반성의 의지가 없으면 네. 가중처벌 받죠. 헌재는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부역자에다가 판사 각자 양심과 법에 따라 재판한다면서요. 이동근 판사도 탄핵합시다 해주셨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 또? 코디미님. 무서워 질문이라고. 네. 차기 대선 5월 맞죠? 엄마가 자꾸 12월이래요. 그 5월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거고요. 차기 대선은 3월에 치러집니다. 네, 3월에 3월이죠. 치러지고 두 달간의 이제 인수위 과정을 거치게 돼서 5월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머님한테 아는 척하세요, 코디미님. 네. 네, 그리고 잡덕교통 영상연구소님, 저희 단골 촌철님이신데 개인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종배영님, 네. 아침은 드셨나요? 아침에 몇 시에 라디오로 출근하세요? 못 먹었어요.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한 여기 MBC 오면 한 6시 20분 이쯤 돼요. 해서 이제 못 본 뉴스 좀 챙겨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오늘 방송 원고를 이제 쭉 봐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JB타임에서 할 얘기도 밤새도록 준비하셨대요. 일단 그거 듣고 제가 다른 것도 할게요. 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거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희구 의원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저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가서 한일 해저 터널을 꺼내지 않았습니까? 김희구 의원이 이걸 정면에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김희구 의원은 국토부 차관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때는 국토부가 아니라 건교부였었는데 과장으로 있던 2003년에 한일 해저 터널 실무 검토를 한 결과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으로 결론 났던 것이다 라면서 그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해저 터널은 일본이 임진왜란 때부터 꿈꿔왔던 침략 루트나 다름없는 것으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고 국민 정서상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원들이나 전문가들과 사전 상의도 없이 이걸 떡 발표해 볼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비공개 의총에서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보도를 탔는데 제가 김희국 의원의 반박을 소개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내 다른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저는 누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다음 문제고 혹은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같은 편이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나온 걸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그 과거를 돌아보면 정책 사안이 아니라 주로 정치 사안에서였지만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를 연속해서 비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역시 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 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헌데 유독 한 사안에 대해서만은 다른 목소리가 안 나와. 그게 바로 북한 원전 문제야. 아, 네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른바 북원추 문건. 이 북원추 문건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김종인 위원장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적 행위 운운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광경을 돌아보면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몰고 갈 게 아니다. 우선은 팩트 확인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동을 거는 목소리 나온 적 혹시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거든. 네, 못 들어본 것 같네요. 저는 이런 다른 목소리가 당 안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볼 수도 있어요. 색깔론이라고 하는 고질병이 도진 것으로 이해를 하면 쉬워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단면만 잘라서 보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2차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색깔론은 낡은 고질병이죠. 자, 그러면 근데 왜 여태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을까? DNA라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눈여겨봐야 될 거를 도출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에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이 그저께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네. 혹시 보셨습니까? 이 성명? 그럼요. 여기서 이제 그 초선 의원 31명은 남탈 북원 게이트라고 장명까지 했어요. 남탈 북원 게이트. 그렇습니다. 그렇게 장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원전은 강압적으로 폐기하고 북한의 국제교약과 한미 협정까지 무시하는 원자력 시설을 지어주려고 했던 계획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이들의 성명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들이 초선들이기 때문입니다. 초선. 네, 제가 아까 DNA 아니냐라고는 2차 질문 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바로 초선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색깔이 덜할 것이다라는 최소한의 믿음 대상이 되는 게 초선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DNA하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DNA가 완전히 탑재됐다고 보기는 힘든 게 초선들 아니냐. 1년도 안 지났잖아요. 그죠? 네. 둘째, 이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당 쇄신을 적극 지지해온 주체였다고 이제 언론이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든든하게 믿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초선들마저 한치 다를 바 없는 목소리를 냈다.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한치도 다를 바 없는 목소리를 냈다면 도대체 이 현상을 어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이것이 단순히 어떤 DNA가 되어버린 색깔론 이것 때문이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삐딱선 정신으로 지금부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내지 그게 다른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기보다는 다른 면도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힌트는 전략이에요. 전략. 제가 엊그제 어떤 분석을 했냐면 왜 그 국민의힘이 이걸 치고 나왔을까? 그게 내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한 바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하셨죠. 네. 그렇죠. 이런 분석에 따르면 이걸 전략을 당 안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 대선까지니까 일단 밀고 가자.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와. 오케이? 콜. 뭐 이렇게 이제 됐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2%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 분석에 따르면 김의구 의원의 어떤 그 반박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당이 어떻게든 부산시장을 당선시키려고 현지에 내려가서 내놓은 한일 해저 터널 카드를 정면에서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네. 선거 전략으로 내놓은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를 바로 정면에서 치받았다면 전략의 공유가 당 안에서 완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이 또 완전히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2차로 살펴본 게 있어요. 그게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 무슨 이야기냐면
공개되지 않은 그러니까 원전 게이트라고 확신할 만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했을 가능성. 아하. 그죠? 네. 혹시 이게 있나? 해서 아무리 봤는데 아직까지 내놓지를 않고 있잖아요. 아니, 그죠? 조금 더 아껴두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제부터 지금 이 공방의 국면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이건 저희 네.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일부 언론은 이미 그런 진단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껏 한다는 게 V자 가지고 아주 창의적인 해석하는 정도. 그죠? 네. 네. 버전과 VIP. 이런 거 보면 과연 정보가 있는 거냐? 솔직히 여기에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어요. 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하나의 마지막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맹신입니다. 맹신. 맹목적 믿음. 자, 제가 볼 때 맹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니까 청와대는 극력 반발했어. 산자부 직원은 야밤에 몰래 들어와서 파일을 삭제를 했어. 네. 뭐가 있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죠? 검찰이 문건을 삭제한 산자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수사를 막으려고 윤석열 총장 징계 카드까지 꺼낸 거 아니야? 뭐가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까지 과민 대응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궁금했는데 부건축 문건이라는 게 있었네. 바로 이거였나 보다. 이건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를 뽑아 올릴 수 있는 지금 중요한 단서다. 이런 식으로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대충 이런 상황 인식.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맹신.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흘렀겠지. 요거. 그렇죠. 네. 뭔지는 모를 그 무엇에 대한 맹신. 네. 이거에 따라서 지금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건 음모론에 대한 맹신입니다. 음모론에 대한. 그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런 것이 맞다면 이건 국민의힘의 수준은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음모론을 펴는 선동가들에게 혀를 끌끌 찼지만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을 몸으로 확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지금 제가 했던 마지막 어떤 해석이 현실성이 있는 거라면 제가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다음에 제가 내리고 싶은 진단은 뭐냐면 국민의힘은 지금 집단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집단 착각에. 집단 착각. 네. 아까 맹신이었는데. 집단 뭔지 착각. 모르지만 뭔가가 있을 거라고 하는 맹신. 그 자체가 집단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초선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지금 돌아가는 형국으로 볼 때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기댈 때는 아마 검찰일 거예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기댄 대상일지도 몰라요. 검찰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검찰이 털었으니까 뭔가 쥐고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 또는 검찰이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꺼내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이것도 맹신일 수가 있죠. 네. 이런 기대가 투영된 게 지금 나오는 한마디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즘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꿀릴 게 없는데 도대체 그럼 왜 파일을 삭제했어? 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거에 대한 답을 내놓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검찰이 그 국민의힘이 이런 기대에 부응할지 않을지는 모르겠고 뭐 제가 검찰 속을 알 길은 없고요. 다만 확실하게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소된 산자부 직원 재판에서 이게 쟁점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소 내용이 그거거든. 그렇죠. 그죠? 기소 내용이 파일 삭제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일 삭제를 한 행위는 이미 확인이 됐고 왜 했느냐?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게 이제 쟁점이 되고 공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될 게 거의 100% 확실한 거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그것이 지난 일주일간 벌어졌던 국민의힘발 장면 모두를 정당화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건 비유하자면 가불 정치 공세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미리 끌어와 가지고 공세의 근거로 삼았다라는 점에서 그건 가불 차원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네. 차원인지. 지금 뭐냐면
파일을 왜 삭제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산자부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명도 하지 않고 있고, 그죠? 이런 상태에서 뭔가가 있으니까 삭제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부건축 문건은 액면 그대로 볼 수 없으니까 의혹이 있고,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치고 나가는 건 정당하다는 식으로 계속 쭉쭉쭉 어떤 뭐냐면 자기 논리를 개발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네. 근데 뭔가가 있으니까 삭제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추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음모론에 기댄. 근데 그거로부터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치 공세를 편 것은 그래서 가불이라는 거죠. 나중에 재판에서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나왔던. 그렇기 때문에 가불이라고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가불이라는 표현이 좀 올드하긴 하죠. 요즘 가불 안 하죠. 네, 요즘에는 네. 네, 죄송합니다. 올드해서. 근데 요즘에 아무튼 가불 할 수 없죠. 저 때는 많이 했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가불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의 공세의 성격을 어떻게 그 성격 규정할 수 있냐면 이건 투기이고 배팅이다. 이렇게도 성격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건 투기이고 배팅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제가 아까 첫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왜 국민의힘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않는가?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최소한 균형이라도 맞춰주고 제동이라도 걸어줘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전혀 나오질 않고 있느냐? 근데 만약에 그랬다가 아니면 어떡할 건데? 라고 하는 질문까지 여기서 던져버리면 이 행위는 뭘로 귀착이 되느냐면 미필적 해당 행위로 귀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당이 만약에 곤란한 어떤 그 처지에 빠져버린다면 이 점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좀 그러니까 그 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투기와 배팅이 무의로 끝나도 얼마든지 반타작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왜? 산자부 직원이 재판 과정에서 삭제 이유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설령 그것이 진실이든 뭐든지 간에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거라면 저런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 정권의 압력에 눌려서 또는 정권 눈치를 보면서 거짓 진술을 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끌고 가겠죠. 지금까지 어떤 정치 공세의 양상이 그러해 왔고 이 건이 아니라 다른 거라 하더라도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걸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거는 국민 여론이 평가를 내려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먹힐 수 있는 건지는 그때 가서 판정을 내려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뭔가 있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으니까 이게 나온 것이고 그래서 뭔가 있으니까 삭제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추정에서 기초에서 남북관계 더 나아가서 미국과의 관계까지도 규정할 수 있는 큰 사안에 대해서 그냥 질렀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질렀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정치적 배팅이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배팅의 결과는 결국은 해당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현님이 더마카님이 댓글 읽어주고 듣는 재미로 구독하게 됐습니다 해주셨는데 요거 약간 보람찬 댓글이에요. 이게 바로 제이비타임이 존재하는 이유고 탄생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 또 겸용의 말씀 넣으시네. 네. 아닌가? NYBJ님이 네. 아이고 종배 씨는 뭐 정리된 걸 계속해요. 네, 저도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네, 그리고 이미 게임 끝 이렇게 네. 됩니까? 한수라님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든지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죠. 일단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 걸어놓고 그 중에 어떤 건지 하나만 걸리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해주셨고 이승민님은 습관성 북풍몰이 인생은 즐거웠님 선거에 먹히니까 송신호님 그곳으로 가면 물들어. 이것도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참 노래가 안 돼서 해봐요 한번. 안 돼요. 이은영님 잠재적 DNA가 발현된 거 아닐까요? DNA도 잠재성이 있군요. 잠재적 DNA. 그렇죠. 네. 박태병님 좋은 것은 대물림을 해도 잘 안 되고 못된 건 바로 배우죠. 오아시스님 무식 플러스 신념은 답이 없다. 벤토리벤님 소신껏 바른 말을 하는 의원이 아까 김희국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한 줄기 희망이라고 보이는데 과연 그 당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부여 부동산 금동님, 음. USB 공개도 조작이라고 할 테고 북한이 가치 공개해도 가짜라고 할 테고 음. 김정은이 들고 와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테고 음. 애당초 보수 결집을 위한 생트집이니 무시해야 한다 음. 하셨고요. 그다음에 공명정대님은 원전 수사할 때부터 이런 문서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 같다. 이 문건 유출 근원지를 찾아서 고구마 줄기 끌어올리듯이 잡아당기면 누가 올라올 거다라고 해주셨고 다른 쪽에 또 고구마 줄기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부터는 질문입니다. 네. HBYI님 네. 김종인이 초선만 데리고 6월이나 7월에 분당을 한다?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네 그렇답니다. 네. 쏘가리님 네. 종배성님 네. 아침 뉴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대정부 질문 지침서 배포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그렇지 않아도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요. 보통 이제 그 본회의가 국회가 열리고 이제 그 본회의 대정부 질의가 시작이 되면 전략을 다 짜요. 보통 그 지침이 내려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본회의 질문 순서를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략적으로 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짜고 그러면 당신은 무슨 얘기에 집중하고 당신은 2번 타자는 어떤 거에 집중 이런 어떤 전략을 다 짜요. 제가 볼 때는 그 전략을 그러니까 짰던 문건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뭐 성폭력 프레임을 씌워라. 뭐 이런 대목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어떤 이 성폭력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선거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자. 대정부 질의에서 아마 이런 전략을 짰던 것 같고 그게 문건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밋밋하네요 분석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멋쟁이님 네. 판사 탄핵은 전에도 진즉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가 이 시기에 들고 나온 이유는 검수완박. 이 검수완박이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네. 민주당이 연막 치는 거 아니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뤄달라 이런 주문이 아까 되게 많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답변이라 지금 2월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입법안을 내놓는다고 했었어요 민주당에서. 네, 네. 기억하시죠? 네. 지금 2월 오늘이 2월 3일이잖아요. 네. 한번 내일 또 김종민 의원 나오시죠? 네. 한번 물어볼게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커피체리님이 JB타임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과 인터뷰 요청합니다. 2월 내 입장 장담하더니 상반기 내 로드법 완성이라는 뻘소리만 나오네요. 네. 라고 해주셨는데 요거는 내일 시선집중 본방송에서 김종민 의원과 인터뷰에서 물어보겠다고 하니 최고위원이시고 검찰개혁특위위원이시기도 하니까 뭐 네.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네, 내일은 우리 촌철님들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7시 5분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국민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님하고 인터뷰도 잠깐 했었잖아요. 그때도 저도 학교 다닐 때 네. 원산 폭격을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해본 적 없습니다. 저 때는 했어요. 저 때는 그 별별 일이 다 학교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별별 일을 다 겪어봤는데 5시간 원산 폭격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가. 머리를 박는 거죠, 바닥에. 바닥에 머리를 박고 그러니까 팔을 뒤로 돌려서 이렇게 열중샷 해갖고 머리 박고 있는 거. 거기다가 그 가장 강력한 원산 폭격 이 얘기는 뭐 농담조로 할 게 아니까 안 하겠는데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5시간 원산 폭격을 시켜요. 그러니까요. 요즘 군대에서도 안 시킨다는 것 같았는데 10대 딸한테 엄마 아빠가 5시간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믿기 않고 이게 그 연속으로 5시간이 맞아요. 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뭐 안경을 비싼 걸 해줬는데 그거 안 쓰고 서비스로 받은 싸구려 안경 쓰고 다닌다고 때렸다 뭐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 촌철님들이 좀 폭발을 해주셨는데 진여월님이 훈육이란 이유로 옛날부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국민 수준도 높아진 지금 매도 사랑이라는 이런 의식이 없어져야 됩니다. 매는 그냥 범죄다 해주셨고요. 그렇죠. 데이지님이 학생이 가정 말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인식의 개선이라는 게 참 오래 걸린다라는 게 과거에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면서 체벌 금지 조항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논란이 시작이 됐거든요. 기억하세요? 네. 아니 그럼 도대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부터 반대 논리가 엄청 거셌는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체벌을 금지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대충 감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법에서 이제 그걸 바꿨다고 하더라도 그 인식이 보편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확실하게 인식이 되도록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좀 그런 것도 걱정이 되긴 했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각각 700만 원씩 부부 합산 1,400만 원이잖아요, 벌금이. 네. 아이는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네.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 이런 뭐 부모? 그 좀 걱정됐어요. 걱정됐고 네. 저스틴 피님은 언어적 학대도 심각한데 티가 나지 않는다. 네. 이것도 정말 문제다 해주셨고 시원소주님은 판사한테 정말 화를 내면서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뭐 나 네. 때는 안 그랬대 이런 그렇죠. 겁니까? 네. 네. 그리고 시원소주님은 판사한테 막 화를 내면서 벌금보다 아버지한테 똑같이 시켜라. 그래주셨고 네. 편효씨님은 박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자식은 울컥울컥합니다. 이제 여기서 울컥울컥이 아니라 욱이죠. 욱. 네. 그냥 욱할 때가. 그래도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저도 욱하다가 인생을 참 여러 번 참 그랬던 사람입니다. 욱은 안 됩니다. 네. 네. 제가 보증합니다. 네, 안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그리고 한들풀님이 더 막가님 누구신지요? 목소리가 밝아서 좋습니다. 저 오랜만에 칭찬 들어와서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들풀님. 표정이 달라져. 네. 저는요 시선집중의 더 막내 작가입니다. 네. 그리고 방랑자님이 매일 시청하는 애호박 농사 짓는 귀농자입니다. 애호박 맛있네. 네, 시선 집중 기다리느라 밤잠도 설치는 방랑자입니다. 오늘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우니 종배님 감기 조심하시고 네. 막내 작가도 아빠 마음으로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빠 마음으로 막내 작가를 챙겨주라고? 실세인데 제가 왜 챙겨요? 실세인데. 여러분, 이상.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갑자기 욱하네. 한수라님이 더 막가님이 내 글을 읽어줬다. 복권 사야 되나? 근데 복권 사신 분들은 인증들이 있으셨나? 저는 인증 꼭 할게요 해주셨는데 진짜 궁금하네요. 그때 복권 사신다는 분들 많았는데. 네, 꽝 됐으니까 안 올리는 거겠지.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저도 이제 북한 원전은 대충 끝나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네. 그때 이런 거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오늘은 검찰 개혁 얘기가 많았어요. 그랬군요. 그건 내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물러가죠.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